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61번에서 8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되는 독해 파트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부분의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필요한 시간을 쓰고 정답을 맞추는 전략 끝까지 잘 구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느 정도 수준의 제시문이 나오고 어떤 유형의 문제들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61에서 62번 보겠습니다. 시가 한 편 나오고요. 문제를 봤더니 미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게 뭐냐? 이거 물어보고 있고, 두 번째는 기억에서 미음 중 보기와 관련 있는 식구에 해당하는 게 뭐냐? 이거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시문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겠는데요. 먼저 작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주인의 장벽에, 장벽, 이 내장을 의미하는 거죠. 노주인의 장벽에 무시로, 수시로 인동 삼긴 물, 인동차를 내린 물이, 인동차를 우린 물이 내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읽자마자 무슨 의미인지가 정확하게 잘 와닿기는 어려울 거라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지금 분명하게 확인을 좀 꼼꼼하게 해보시면 노주인의 장벽에 무시로, 수시로 인동 우린 물이 내린다. 장에 물이 내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차를 마신다라는 의미로 읽으실 수 있으면 정말 좋겠는데 그게 잘 될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로 좀 더 버텨내 볼 수 있을지 아니면 어느 정도로 좀 더 이 의미를 생각하려고 노력할 수 있을지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작나무 덩그럭 불이 도로 피어서 붉고 구석에 그늘 지어 무가 순도다 파릇하고 흙냄새 후눈이 김도 사리다가 바깥 풍설 소리에 잠착하다. 산중에 책력도 없이, 책력은 달력입니다. 산속에서 책력도 없이 삼동이 그 겨울이 하이야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지용의 인동차라고 하는 이 제목도 읽어보셨어야겠고요. 어떤 노인이 산 중에서 이렇게 전혀 속세와는 연결점이 없는 홀로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그 정도 어떤 분위기와 장면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골라보죠. 화자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건 뭐 기쁘다, 좋다, 싫다 이런 말이 직접 나와야 되는데 어떤 장면을 묘사하고 있을 뿐 전혀 정서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1번 적절하지 않겠고요. 유사한 식구 전혀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다. 색채 대비를 통해서 시각적 이미지 강화, 그렇죠. 자작나무 덩그럭불이 붉고요. 그 다음에 파릇하고요. 그 다음에 하이야타라고 전혀 다른 색깔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대상의 차이를 부각하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대비이고요. 색깔의 차이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시각적 이미지 강화하고 있다는 거 정답 3번 골라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시적 허용을 사용한다. 시적 허용이라고 하는 건 표준어에는 맞춤법에는 맞지 않지만 시에서 사용되는 표현을 의미하는데요. 하이야타가 그에 해당하는 표현이죠. 하야타가 맞는 표현이잖아요. 이것이 시적 허용인 것은 맞는데 대상에 대한 애착을 드러낸다고 보기는 어렵죠. 이러한 산중에서 달력도 없이 그저 하얀 겨울날을 보내는 노주인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니 어떤 애착이나 사랑이나 집착 뭐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하는 건 감각의 전이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한 표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답 3번인 것 확정할 수 있겠습니다. 62번 보시면 보기와 관련 있는 식구가 뭐냐라는 거예요. 보기에서 낯설게 하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낯설게 하기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러시아의 이 사람이다. 그는 문학을 문학답게 하는 문학성은 언어를 사용하는 방식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고 이때 낯설게 하기의 방식에 의해 문학적 특성이 드러난다고 했다. 낯설게 하기는 시와 소설 등 그 장르적 특징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드러나는데요. 일반적으로 시에서는 일상 언어가 같지 않거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리듬, 비유, 역설 등의 규칙을 사용해서 일상 언어와 다른 결합 규칙을 드러내고요. 소설에서는 사건을 있는 그대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플롯을 통해서 낯설게 하고 주의를 환기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럼 낯설게 하기, 즉 일상에서의 언어와 다른 결합 규칙, 그리고 비유나 역설이나 또는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리듬 뭐 이런 것들이 사용되는 것을
낯설게 하기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죠. 노주인의 장벽의 무시로 인동 삼김물이 나린다. 이걸 일상의 언어라면 어떻게 쓰겠어요? 노주인이 자주 인동차를 마신다. 이렇게 쓰겠죠. 그런데 그것을 굉장히 시적인 언어로 뭔가 어색하고 불편한 방식으로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기역 부분이 바로 낯설게 하기요. 가장 그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일상의 언어가 아닌 아주 독특하고 문학 작품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러한 표현 방식을 쓰고 있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주어진 보기에서도 시에서는 일상의 언어가 같지 않거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리듬, 비유, 역설 등의 규칙을 사용해서 일상 언어와 다른 결합 규칙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동 삼김물이 장벽에 나린다와 같은 표현이 바로 일상에서의 언어와 상당히 거리가 먼 표현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어떤 문학 작품의 문학성을 높인다라고 보기에 낯설게 하기를 주장하는 사람은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아주 독특한 표현, 시에서나 쓸 수 있는, 시에서나 볼 수 있는 표현을 우리는 기역 부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 정답도 역시 1번 된다는 것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나머지 선택지들, 나머지 표현들은 일상의 표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대적으로 가장 일상적인, 상대적으로 일상적인 표현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